안 보이더라도 어쩔 수 없어.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저기 뭐지, 간단한 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예, 자세하게 설명해 줘봐야 아무,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지를 않으니까. 자, 우선은 얘네 요거 다 선택해서 우선 잠깐 하이드를 하고요. 간단하게 박스를 다시 처음부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세이브 에즈를 해놓고, 뉴 씬 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아까 자기가 이 라이팅을 뭘로 할 건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뭘 하나 하면은, 자, 스피어를 하나, 저희 스피어 대신에 이번에는 큐브를 하나 만들고, 자, 아까 같은 환경을 만들어 봐봐요. 그리고 이 큐브는 히스토리를 잠깐 지우지 말고요.
어느 정도 됐어요. 사실은 이 이제 스피어 말고 이렇게 큐브로 할 때 이렇게 각이 지는 오브젝트를 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거를 치팅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선 조명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라이트는 우리가 아직 안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1번은 자, 여기 라이트를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고, 네, 요거는 아직은 아직 안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방법을 썼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아까처럼 그리드에다가 루미넌스를 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렌더 세팅에서 뭘 해야 될까요? 뭐를 꼭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꼭 체킹해야 걔가 한마디로 발광하는 만큼 주위를 밝혀줘요. 그러니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안 했을 때는 루미넌스를 써도 아무 반응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 HDRI 이미지를 스카이라는 녀석에게 이렇게 주시면은, 그죠? 그렇게 해도 이제 어떤 재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이 오브젝트를 한번 얘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 옆에다가 똑같은 머터리얼을 자, 스피어에다가 한번 주어보세요. 스피어에다가 여기 똑같은 머터리얼을 스피어에다가 주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달라지는지, 그리고는 이제 프리뷰를 한번 보면 아마 재질이 좀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리플렉션을 많이 줬던 적게 줬던 간에, 자, 얘하고의 그 차이점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것을 모델링을 해봤죠? 그 다음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연필꽂이, 그죠? 그걸 만들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볼펜도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미니온도 만들어봤는데, 각각의 그 엣지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한번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이 녀석을, 똑같은 녀석을 하나 여기다가 옆에다가 놔둘게요. 그리고는 하나는 뭘 하려고 하냐면, 얘 둘 다 히스토리를 안 지웠기 때문에 여기 필렛을 하나는 적용할 수가 있죠. 필렛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뷰를 보면 예, 당연하겠지만 좀 잘 안 보이겠는데, 필렛을 적용한 녀석과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않은 녀석과 느낌이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 필렛 자체에 सब디비전을 많이는 주지 말고 सब디비전을 1루 주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조금 줄여줘 볼게요.
이렇게 줄여줬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프리뷰를 보면 또 이 옆에 요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는 또 그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자, 요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얘네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줘야겠는데, 자,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무드 सब디비전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하면 우선은 그 형체적인 부분에서 재질감이 좀 뛰어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시커멓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엣지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는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박스를 그냥 만들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놔두지 말고, 예, 최대한 엣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라.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은 여기에 सब디비전을 이제 좀 더 올려주시면 훨씬 더 여기가 부드럽게,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맺혀지는 느낌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 펜 툴을 한번 눌러 봅시다. 펜 툴. 그래서 펜 툴을 눌러보면 여기에 텍스트라는, 예, 옵션이 있어요. 자, 펜 툴을 눌렀을 때 텍스트. 그래서 그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요게 아직은 히스토리가 안 지워진 상태에서 얘를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옵션을 보면 베이직 코드 오브젝트, 세 번째 오브젝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폰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를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글씨를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3D에서는 이렇게 라인만 그려서는 이 라인은 렌더링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라인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나중에 뭐 이 펜 툴을 이용해서 뭘 그리든지 간에 얘를 렌더링을 해보면 저 라인 자체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요. 라인 자체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을 생성을 시켜줘야 돼요. 이 라인을 만들고 이 면을 생성을 시켜줘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툴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सब디비전은 각지지 않은 녀석을 각지게 만드는 거고, 요건 레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이제 만들 거예요. 어떠한 병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만들 때 요 라인을 그려서 그걸 이용해서 병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처럼 여기 이제 익스트루드를 한번 써봅시다. 익스트루드. 자, 여기 가서 익스트루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텍스트 요 파일을 이 이펙트에다 짠 넣어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씨가 우선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아무 재질은 안 좋지만 지금 렌더링을 하면
저렇게 이제 글씨가 나타나지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물론 요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엣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우선 익스트루드로 가보면, 익스트루드에 가보면, 자, 여기에 캡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캡. 그래서 스타트 캡이 있고 엔드 캡이 있는데, 자, 여기에 가서 스타트 캡을 클릭해서 얘를, 자, 우선은 필렛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필렛이 만들어집니다. 이 필렛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그 라운드가 져요. 베벨이 만들어져요. 근데 베벨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필렛을 클릭해서 필렛 캡으로 하면 이렇게 뚜껑도 만들어지고 요 베벨도 만들어지고요. 자, 뒷면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은 또 여기 엔드를 클릭해서 필렛 캡으로 체킹을 하면 자, 이렇게 베벨이 만들어지죠. 이 베벨을 스텝 1로 할 때하고 또는 베벨을 스텝을 올릴 때하고 여기다가 그냥 일반 재질을 줬을 때는 사실 뭐 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얘네를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어떤 재질을 반들반들한 재질을 줬을 때 자, 보시면은 엣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재질로 줬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재질에 따라서 이 라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겠죠. 자, 그래서 부드럽게 할 건지 아니면은 각지게 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히스토리를 지워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형태가 얘가 지금 보시면은 눈을 껐다 켰다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덩어리하고 앞에 덩어리하고 따로따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녀석하고 자, 눈을 떠보면은 자, 앞에 부분에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트루전 해서 요 전체가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붙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익스트루드에다가 여기 가면은 자,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 이 옵션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커넥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커넥트. 그래서 요 커넥트에다가 얘를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커넥트를 시켜주면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커넥트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하나로 여러분들이 얘를 완전히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을 그 면마다 따로 주려고 할 때는 이 커넥터에 넣기 전에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따로 그 다음 캡 따로 이렇게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서로 다른 재질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로 다른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얘는 만약에 빨간색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캡에다가는 이 빨간색만 주고, 그죠? 그리고 또 요
이 테두리에다가는 내가 다른 색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색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그 카페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카페에 가보면은 자, 여기 맨 오른쪽, 왼쪽 여기에 시네마 4D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저번에 한번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가보면 네, 이렇게 8월 9일날 예, 이게 들어가 보면 예, 소스 다운로드라는 그 저기 뭐죠? 웹사이트를 하나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네, 좀 내려보면 이렇게 간단한 오브젝트 파일도 있고요. 여기 버리는데 네,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하나는 이제 포테이토 예, 포카칩 같은 그러한 그림 파일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이 그림, 그 다음에 또 좀 내려보면 이러한 그림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소다캔이라 그래서 이러한 그림 파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소다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용량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 포카칩도 한번 다운을 받아보세요. 나중에는 이 배터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가 라벨만 받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우선은 나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왕 받은 거 구글에서요 나무 무늬 해서 한 장을 더 받아 봅시다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그림 소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하나를 다운을 받으세요. 크기에 상관없나요? 클수록 좋지요.
자, 그러면 뭘 먼저 해보려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배경을 먼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각자 그 작업해 놓은 거 미니온하고 그거를 한번 하나씩 재질을 한번 주워 보시기 바래요. 자, 근데 먼저 배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배경이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컨셉에 따라 다른데, 하나는 자, 이렇게 그 어떤 배경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그러한 공간을 만든다기보다는 컬러링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내 아웃풋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건 이제 좀 많이 안 보이지, 좀 그렇게 보이지만,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텍스처를 밑에다 깔고, 그죠? 또는 이러한 그 배경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할 게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그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들의 그 쉽게 얘기해서 방이면 방, 거실이면 거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공간 자체를 다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서는 아깝게 우선은 좀 덜 힘들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요거는 그냥 외워 놓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네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카메라 옆에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첫 번째가 플로어.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리드랑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드는 오브젝트 자체를 해주는 거고, 얘네는 아까 본 것처럼 그 세팅 자체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델을 찍는 스튜디오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그리고 거기에서 짝으로 쓰이는 게 이제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가서 먼저 플로어를 만들면 이러한 배경이 만들어져요.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적인 컬러를 주지요. 크리에이트에 가서 뉴 머터리얼. 자, 그리고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컬러를 그대로 그냥 쓰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죠, 그쵸? 요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컬러에 가서 텍스처를 누르고 그라디언트, 즉 우리로 치면 이제 램프에 관한 것을 여기다가 우선은 깔아 주십니다. 자, 텍스처를 가서 컬러에 가시면은 여기에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어요. 그라디언트.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누르고 이 녀석을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주십니다. 바닥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바닥이 그라디언트로 잔뜩 깔렸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이 플로라는 녀석은 요만한 것 같았는데 전체가 우선은 다 깔려요. 전체가 이렇게 다 깔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그라디언트라는 녀석을 다른 우리 리니어 방식이 있고 레디얼 램프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안으로 들어가서 타입을 2D U 방향이 아니라 여기 타입 들어가서 여기 2D U 방향이 아니라 얘를 자 서큘러로 바꿔줄게요. 서큘러, 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레디얼 방식으로 2D 서큘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안쪽이 어둡고 바깥쪽이 밝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서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버트 노스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바깥쪽이 좀 어둡고 안쪽이 밝은 그러한 패턴으로 우선은 바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 들어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로 재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검은색과 흰색, 즉 밝고 어두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원하는 컬러로 재수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쵸? 색깔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해주면 되니까. 자, 그게 됐으면 이제 얘는 잠깐 닫았다가 자, 얘를 여기다 줬는데 지금 보면은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패턴이 여러 번이 되죠. 그래서 좀 이따가도 이제 콜라 그 다음에 포카칩 할 때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 UV 개념 때문에 그래요. UV. 자, UV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저랑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체킹을 할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우선 이 UV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을 좀 바꿔주겠는데 자, 여기에 지금 텍스처 집어넣은 얘를 여기에 가서 자, 요 녀석을 선택하고 밑에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션. 우리가 미니온 할 때 눈 아이콘에다가 눈 오브젝트에다가 자, 눈 매핑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요 프로젝션, 즉 우리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이 프로젝션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영상을 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자, 요것을 좀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한 번만 전체에 들어가게. 자, 여기를 클릭해서 뭘로 바꾸시냐면은 프론탈이라는 걸로 바꿀게요. 프론탈. 자, 한마디로 그냥 한 방에 전체에 한 번만 들어가게 프론탈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러한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보면 자, 이렇게 얘가 이러한 앵글로 됐을 때는 끝이 안 보이는데 그죠?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얘를 이렇게 눕혀보면 먼 지평선이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먼 지평선이 보여져요. 자, 이렇게 요 지평선이 이제 보이지 않게, 왜냐면 우리 오브젝트가 여기에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먼 지평선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가셔서 아까 여기를 클릭해서 자, 클릭하실 때는 자, 여기 요 삼각형을 눌러야 되겠죠. 요 삼각형을 클릭
그래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줬어요. 뭐 그리고 프리뷰를 보면 뭐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새로운 백그라운드를 넣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백그라운드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냐면, 잘 보세요. 자, 먼저 헷갈리지 않게 우선은 플로어, 이 바닥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주로 우리는 여기로 갈 거예요. 시네마 4D 태그. 그러니까 즉 이 출석부 있는 여기서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할 때는,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시네마 4D 태그.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서 컴포지셔닝이라고 있어요. 컴포지싱, 아니 컴포지싱, 뭐라고 해? 컴포지싱. 여기에 맨 밑에 COMPOSITING, 컴포지팅. 자,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 만드시고요. 자, 여기에 컴포지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3D는 점점 2D화 돼가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지팅 되는 부분이 어떠한 기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2D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죠. 점점 3D화 돼가죠. 자, 그래서 여기 딴 거는 괜찮은데 얘 컴포지팅을 체킹하고, 자, 여기에 가셔서 여기 컴포지팅 백그라운드를 체킹만 해주세요. 여기.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 스카이 하실 때는 얘를 나중에 체킹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경계가 나타나요. 지금은 위에 것만 체킹하고, 자, 이제 여기 되셨으면, 이제 지금은 프리뷰를 보면 아직 경계가 안 없어졌어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두 가지 에디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컨트롤을 누르고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떨굴 겁니다. 왜냐면 같은 재질을 주려고.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선택하고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움직이면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재질을 다 이 위로 올려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올리고 한번 프리뷰를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얘를 위로 올렸을 때, 자, 이 컴포지팅은 우선은 안 주고요. 자, 프리뷰를 보면, 자, 예, 이렇게 나름에는 네, 어떤 재질이 만들어졌지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지팅을 한 번 더 컨트롤 누르고 위에 올려주셔야 나름의 이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뭘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 경계면을 없앨 때 이제 그렇게 주로 작업을 합니다. 또는 이 방법을 안 쓰실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경계가 안 보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지금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튜디오처럼 여기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놔두고 하나씩 렌더링을 할 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미니온을 먼저 하나 불러 오셔서 거기다가 라이팅과 그 다음에 머터리얼을 한번 깔끔하게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하시고 나서 제가 렌더링 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파일에 가서 멀지를 하면 돼요. 파일에 가서 멀지를 하면은 자기가 작업한, 자, 이 미니온 있죠? 우선은 저기서 작업한 거는 아니어도 돼요. 그 뭐지? 지브러시 거는 나중에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할 테니까. 저는 미니온을 불러와서, 자, 여기서 각자
칼라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예, 그거 해보도록 할게요.